음. 자, 보시죠. 음. 자, 일단 여러분들 우리가 그 이제 오늘 할 거들이 좀 계산 문제가 조금 어떻게 했던 것보다 좀 어렵고요. 그리고 좀 외우실 게 많아요. 맞죠? 그리고 이제 오늘 미리 하실 게 이제 공식 자체를 많이 외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주시는 방법이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제 숫자랑 섞이다 보니까 이해를 완벽하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그냥 따라오세요. 맞죠?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하면 원가액의 쪽은 여기 오늘 하는 챕터가 좀, 예, 좀 힘든 파트예요. 보시면. 자, 일단 개별원가 계산. 자, 우리가 개별원가 계산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지금 배우는 게 이제 4장 쪽의 제목이 개별원가 계산하고 종합원가 계산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만드는 게 다양한 품종을 소량으로 조금만 생산하는 걸 다품종 소량 주문 생산이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냥 일반적 품목이 거의 없죠. 거의 없는 걸 대량으로 찍어내는 거 있잖아요. 대량으로 찍어내는 거 우리가 소품종 대량 생산이라고 하는데, 여기 있는 개별 원가 계산은 말 그대로 원가를 제품별로 개별적으로 원가를 개별적으로 계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원가를 개별적으로 계산하려면 대량으로 생산해야 개별 계산이 가능해요. 소량으로 생산해야 개별 원가가 가능해요, 여러분들. 그것도 소량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말 문제요. 자, 우리가 개별 원가 계산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요. 뭐냐면 다품종, 소량, 주문 생산, 업종에서 쓴다라는 거 일단 말 문제 외워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다품종, 소량 주문 생산 업종을 특히 이 개별원가 계산은 업종도 시험에 잘 물어보니까 업종도 꼭 여러분들이 암기해 주시려고 노력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게 대표적인 게 조선업. 그죠? 조선업도 여러분들 우리가 품종이 진짜 많아요. 뭐 LNG 선도 있고, 컨테이너 선도 있고, 뭐 가스 선도 있고, 막 유조 선도 있고, 되게 많아요. 종류가 많고, 함정도 많고, 그 다음에 건설업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항공기도 되게 많죠. 전투기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기계장치라든지 이렇게 딱 이름만 듣고 보면 다양한 품종은 줌을 받을 때만 생산하지 미리 찍어내서 만들 수가 없어요. 그죠? 얘네들을 미리 찍어내서 만들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파산 바로 나 파산. 맞죠? 한번 주문 받는데 거의 한 번 만드는데 거의 몇 천억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거 조선업이나 이런 것들이요. 비행기나. 그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나머지는 말 문제 이걸로 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회사가 비행기를 제조하는 업체예요. 우리나라는 거의 없는데 외국에는 또 비행기 제조하는 업체가 은근 있습니다. 미국이나 이런데. 그래서 우리 회사가 비행기를 제조하는 업체인데 이번에 고객으로부터 주문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주문이 들어왔냐면 고객이 전투기를 한 대 만들어 달라라고 일단 첫 번째 주문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헬리콥터를 그 다음 만들어 주세요라고 주문이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여객기를 만들어 달라라고 주문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들 우리가 전투기나 헬리콥터는 주로 여러분들 뭐 우리가 이제 국방부나 아니면 여러분들 그 공군에서 주문이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얘네들을 실제로 우리가 만들어 달라라고 할 때 그냥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제대로 하나하나씩 다 요구할까요? 다 요구해요. 뭐 예를 들면 뭐 조종석 부문에는 뭐 유도무기 장착해 주시고 날개 부문은 뭐 어떤 재질로 해주시고 이런 것들을 다 상세하게 요구하지 그냥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주문을 받았죠. 그럼 이 주문을 받았으면 주문을 받은 부서는 이 전투기나 헬리콥터나 여객기를 만드는 현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현장에다가 고객으로부터 이러한 주문이 들어왔고 어떤 부문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장착해 달라라는 주문이 들어왔다라는 걸 말로 하지 않아요. 말로 하면 까먹잖아요. 맞죠? 까먹으니까 그 상세한 내역을 우리가 현장에다가 서식으로 알려줘요. 알죠? 날개 부분은 뭐 요렇게 그 서식으로 알려주는데 이 서식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 잠기예요 전부 다. 여기 제조 지시서 또는 제조 명령서라고 합니다.
개별원가 계산은 서류도 진짜 잘 물어봐요. 아시죠? 이게 제조를 어떻게 개별적으로 해달라라는 상세한 요구 있죠? 그 요구를 현장에 전달해 주는 거예요. 주문 받았으면, 주문 부서가, 받은 부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개별원가 계산의 특징은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잘못했다가는 여러분 실수했다가는 사람이 죽거나, 그죠? 뭐 최근에도 이란 뭐 대통령 죽었다면서요. 헬기 그죠? 떨어져가지고 뉴스 보니까. 맞죠? 잘못했다가는 잘못 만들었다가는 사람 사고 나요. 사람 사고 나면 우리한테 치명타입니다. 왜? 주문 못 받아요. 주문 못 받고 몇 년간 입찰이 금지가 됩니다. 아예. 치명타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따로따로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공장에서는 얘네들을 어떻게 하냐면 작업을 부여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전투기는 작업 뭐 101번, 뭐 여기 헬리콥터는 작업 102번, 여객기는 작업 103번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우리가 작업별로 우리가 관리를 해요. 그래서 이게 다 말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개별원가 계산의 특징은 우리가 원가를 작업별로 관리해, 작업별로. 여기. 그래서 보이시죠,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핵심이 되는 말은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작업이라는 말. 그래서 원가를 작업별로 우리가 집계를 내요. 그렇죠? 작업별로 원가 계산을 하고요. 작업별로 원가를 집계한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개별원가 계산의 서류를 작업 원가표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이 되는 말은 작업이에요. 작업. 꼭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 개별원가 계산 같은 경우에는 소량 생산이죠. 소량 주문 생산이죠. 그럼 소량 주문 생산이다 보니까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를 구분할 수가 있어요. 대량으로 찍어내는 건 구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는 구분할 수 있고요. 대신에 공통비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가지고 여객기나 전투기나 헬리콥터에 들어가는 공통 재료가 알루미늄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그 알루미늄은 우리가 공통비니까 제조간접비가 되겠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제조간접비, 이 개별원가 계산은 중요한 게 뭐냐면 요 4번 직접비, 제조간접비 구분이 중요.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추적할 수 있으면 직접비, 공통적으로 들어가서 추적할 수 없으면 제조간접비다라고 했잖아요. 이 둘 구분하는 게 무지막지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강조. 그리고 여기 제조간접비의 배부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요게 여러분 항상 여기에서 핵심이다라고 하면 여기를 무조건 계산 문제로 내는 거예요. 즉 여기 있는 개별원가 계산은 무조건 시험에 나오면 제조간접비를 뿜바이 하는 걸 낸다라는 거예요. 시험에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배부, 배분, 뿜바이는 같은 말. 그렇죠? 그래서 시험에서는 이 제조간접비를 뿜바이 하는 걸 무조건 냅니다. 계산 문제에서. 그렇죠? 좀 이따가 이제 공식을 보여드릴 건데 공식 자체를 외우시고 열심히 문제를 푸시다 보면 알아서 내 머리가 합니다. 그렇죠? 제가 뭐 머리가 합니다. 주문을 외워보세요. 저를 믿으세요. 허경영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네, 좀 지금 살짝 작아지고 지금 마팅에 가서 그래요,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됐나? 그리고 아까 했던 업종 자체는 시험에 개별원가 계산 업종을 정말 잘 물어봐요. 그렇죠? 그래서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거 우리가 다품종 소량이다. 그렇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죠. 우리가 개별원가 계산의 절차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당연한 건데요. 들어보세요. 우리가 직접비하고 간접비 중에 뭐부터 먼저 우리가 원가를 줄까요? 직접비죠. 왜? 직접비는 어떤 제품에 얼마 들어갔는지 파악이 바로바로 돼요. 맞죠? 근데 제조간접비는 근데 공통비니까 바로바로 파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시험에서 가끔씩 제조간접비가 먼저다라고 하면 무조건 걔가 절차에서 오답이에요. 되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당연히 직접비를 먼저 부과라고, 여기 분배라고 하죠. 여기 배부라고 하지 않아요. 부과. 어떤 제품 얼마 들어가는지 아는데 분배를 해. 부과하면 되는 거. 추적. 그죠? 근데 대신에
제조 간접비는 우리가 적절한 배부 기준이라고 있는데 시험에선 줍니다. 계산 문제에는 그 배부 기준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배부 기준에 따라서 배부한다라고 하니까 우리 시험에서 배부, 배분이라는 말 나오면 전부 제조 간접비에 대한 얘기고 실제 공장에서도 우리가 제조 간접비 배부하는 게 제일 핵심 과제예요. 정말 힘들거든. 직접비는 추적 가능하지만 제조 간접비를 어떻게든 합리적으로 배부해야 된다라는 거 아셨죠? 자, 이거 무시하고요. 자, 그래서 나온 게 여기 좀 페이지가 이상해. 예. 원가 배부 기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조 간접비를 합리적으로 배부하래. 어떻게 합리적으로 배부할 건데? 계산 문제에서는 주지만 가끔씩 시험에 합리적인 배부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출제한단 말이에요. 했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대비하시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시면 우리가 직접비나 간접비를 원가 대상에 줘야 되거든요. 원가 대상에 줘야 되는데 우리가 직접비는 아까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배분이란 표현하지 않고요. 개별적으로 추적한다라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시험에서는 직접비는 무조건 개별 제품에 다 줍니다. 어렵지 않아요. 근데 간접비는 공통비다 보니까 뿜빠이하는 뭔가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구잡이로 하면 그거 우리가 회계감사 거절당합니다. 거절당하면 상장 폐지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조 간접비를 합리적인 기준을 그나마 써야 된다라는 건데 이 제조 간접비를 완벽하게 배부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알죠? 그나마 합리적으로 하라라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이 제조 간접비는 합리적인 배부 기준을 이용해서 배부를 하라라는 겁니다. 일단 이 말문제 대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조 간접비 중에 대표적인 게 수선비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수선비는 여러분들 면적에 따라서 배부한다. 옳아요? 맞죠? 이게 돼야 돼. 물음표, 먹밍. 수선비랑 면적이 무슨 관계야?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선비를 야기시키는 게 수선을 많이 하면 할수록 수선비가 많이 배부가 돼야 되고 전기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많이 쓸수록 전기세를 많이 받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즉 그 결과를 일으키는 원인에 따라서 배부한다라는 게 그게 인과관계 기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시험에 말문제로 나오면 여기 제조 간접비를 우리가 합리적인 배부 기준을 이용해서 배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인과관계 기준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알죠? 네, 뭐 이런 것들 이걸 굳이 외우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냥 아까 사례로 따져서 뭐 이게 무슨 상관임이라면 그게 적절치가 않은 거예요. 그걸 외우시는 게 아니고. 자, 여기가 별표입니다, 이 별표. 특히 이쪽이 중요해요. 시험에는 여기 있는 정상 원가 계산이라는 걸 출제를 해요. 자, 그럼 들어보세요.